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지금은 한 4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퇴근 시간에 맞춰갖고 이 영상 좀 올려드리려고, 예. 이제 하이브리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첫 화면 딱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오늘 모범 택시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화, 드라마 쪽하고 시사를 좀 엮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모범 택시 대 무적 택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 택시는 뭔지 아시는데 그리고 뭐 드라마 모범 택시라는 뜻도 있겠구나 이러실 것 같고 무적 택시는 뭐냐면 노 이너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이 없는 택시. 즉 등록 안 된 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 이제 콜떼기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제 불법 운행이죠, 그죠? 예, 무적 택시라는 거는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불법입니다, 그거. 특히 이제 강남 쪽에 좀 많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어둠의 세계를 다니시는 언니들이나 이제 오빠들이 좀 타는 택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말 같은 때 오직 그 이제 그거를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쪽에서는 나라시라 그러는데 나라시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제 나라시는 뭐냐면 손님을 딱 정해놓고 숫자를 다 채울 때까지 타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 특히 영등포 쪽 많이 영등포나 신촌 거기서 이제 부천이나 인천으로 귀가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타봤을 택시예요. 이제 그러나 그건 택시입니다. 택시인데 콜떼기는 뭐냐면 아예 택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요. 차인데 힘드시죠? 택시 잡기 힘드시죠? 뭐 어디 뭐 강남에서 분당까지 5만 원 콜? 예.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없으면 그거라도 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무적 택시라고 해요. 적이 없는, 즉 등록이 안 된 택시. 요건 뭐냐? 직위원이죠. 네. 아니, 드라마 모범 택시조차도 1년쯤 지나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범 택시가 한 올해 3월부터 7월인가 8월인가 그러니까 촬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SBS가 원래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 기계적 중립도 갖다가 그러니까 간은 잘 보지만 시류에 굉장히 민감한 방송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SBS 말 그대로 태형건설 겁니다. 예, 토건 중에 토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송국조차도 야 만들어. 물론 이거죠. 야 시청률 잘 나오잖아. 시청률 잘 나온 거면 상관없어. SBS의 기조가 그렇긴 해요. 원래 그렇긴 한데 그래도 민간 민영 방송조차도 계엄령을 소재로 해갖고 드라마를 만들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와중에 직위원 천대엽 조이대 니들은 뭐야 이 새끼들아. 야 선 그 구형 판결도 필리버스터 처당한 건지 일부러 이렇게 당하게끔 한 건지. 근데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니들도. 이미 구속 6개월 연장됐고 십성렬은 거기에다가 1월 16일 날 무조건 저는 선고합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최하 징역 7년에서 10년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그 깜빵에 그 이제 탄핵당하고 그 용산에 있었을 때 그 대통령 그 당시는 거기가 대통령 관저였죠. 거기 있을 때 그 체포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막 개기고 막 불법 그러니까 체포에 응하지 않았던 혐의. 그게 이미 10년짜리예요. 그게. 근데 이거는 무조건 판사가 1월 16일 날 난 합니다. 선고합니다. 닥치시고요. 뭐 대법원장이고 뭐고 족가라 마이히링 하고 있어. 근데 왜 이걸 필리버스터라지? 그러니까 니들은 무적 택시인 거야. 예. 그래서 오늘은 아예 제가 제목 뭐라고 올릴 건지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실 거 무적이 뭐지? 적이 없다는 건가?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무적 택시 콜떼기 그러면 다 압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모범 택시 3랑 vs 무적 택시 직위원 재판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대가리에 결론을 다 얘기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지만 니들이 뭐를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1월 16일 날 선고가 이미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백대현 판사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체포에 불응한 혐의 그게 이미 10년이 떴어요. 예, 10년이 떴습니다. 그러면 최하 징역 7년 8년이에요. 판사가 선고를 내린다 그래요. 근데 판사 성향상 지금 예상이 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뭘 이걸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내란 사태 중에서 체포에 불응한 게 이미 10년이 떴는데 그러면 김용현이나 윤석열 변호인들은 내란 혐의 자체를 아예 그냥 뭉개버리겠다? 그게 되겠냐? 이 병신들아? 되겠냐고. 구속이 이미 6개월이 연장이 됐고 1월 16일 날 최하 7년에서 10년짜리 1심이 뜨는데 물론 뭐 지들 간에는 뭐 항소하겠죠. 예. 근데 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돈을 대길래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의 자질은 둘째치고 어떻게 저런 많은 변호사들이 1년 내내 이렇게 윤석열을 서포트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윤석열이 뭐 십상열이가 뭐 사식으로 들어온 돈이 뭐 3억이다 4억이다 뭐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변호사 비용으로 막 펑펑 쓸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식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 수감 생활할 때 사식으로만 쓰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 그것도 되게 미스테리하고 예. 그러나 우선은 일단 모범택시부터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지금 한 1시쯤부터 부천 기준이에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세이돈이 뭐 요번에는 그래도 뭘 뿌려놓긴 했겠죠. 안 뿌렸으면 미친놈이죠. 그건. 진짜 이제 나 서울시장 안 해. 됐어.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거야. 이런 했을 거예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이 10시까지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1차 이게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아무리 염화칼슘을 뿌려놨어도 큰 길은 모르겠지만 살짝 새길로만 가도 언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퇴근하실 때 진짜 이런 날은 싱싱 달리자. 그러면 진짜 인생이 싱싱 달리다 골로 가는 거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하시면서 오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계로 오늘 이제 그 우체국 가서 그 가습기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전남에 사시는 우리 알라시님 들으려고 우체국으로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마을버스가 길이 얼면 좀 불안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 2분 정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녹화 끝나고 하이브리드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제가 한번 공지글로 상세히 올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응모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 카톡 제 아이디 폴리 POLI 숫자 2779 아이디 추가하셔갖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월 4,900원 정기회원 새싹회원 뭐 물론 더 비싼 거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4,900원짜리만 가입을 하셔도 일단은 저 방송 언제 올립니다. 대충 어떤 내용으로 올릴 겁니다. 미리미리 아실 수 있는 단톡방 내지는 카톡 메시지를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정기회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범택시 3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로 거슬러 올라오냐? 토요일 밤입니다. 제가 특별한 일정만 없으면 토요일 밤에는 거의 뭐 한 주를 마감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애닭꼬치 형님네 가갖고 한 이제 소주랑 맥주를 좀 곁들여 마시면서 그럼 이제 우리 형수께서 꼭 별미 안주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서 한 주를 정리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 모범택시 마지막 회였죠. 근데 제가 거의 갖고 인간하면 안 그러는데 야 오늘 마지막 회 좀 보면 안 되겠니? 이제 그 주말에는 우리 따님이 또 알바를 하세요. 그래갖고 딸 하면 안 되겠어? 제가 물어봤어. 왜 그랬냐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이 전소니 씨가 군인으로 나오길래 저는 처음에 뭘 생각했냐면은 그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2차 가해를 당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피가 이건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이 전소니 배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옛날에 70년대에 토끼소녀 바니걸스라고 하는 전설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진짜 아이돌의 원조죠. 그분의 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언니분의 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도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고 여기 이제 그 노상원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작품에서는 오원상이라고 나옵니다. 원상, 상원 그리고 그 밑에 따까리가 있어요. 야, 내 양아들 태연이 그거는 그 내란 실패한 직후에 부대 와갖고 우리 부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했던 김현태 알고 봤더니 진짜 개새끼였죠.
그죠? 김연태하고 그 문 모시기 예. 처음에는 뭐 정말 참군인 척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연기를 했던 그런 새끼들이 더 혹독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김종수 배우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1987에서는 그 박종철 열사 아버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종철아 너 어디가 진짜 그 영화에서 거기가 제일 슬퍼요. 예. 진짜 한 40만 되셔도 그냥 저분 연기하면 눈물이 막 그러니까 눈이 그냥 시크시크시크. 예. 그런 역할도 하시는 분인데 악역도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영화 밀수에서 부패 경찰, 그 부패 해양 경찰 역할 쩔었죠. 근데 요번에 노상원 역할을 했는데 와, 그러니까 진짜 연기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전손이 배우만 나왔길래 그 이중사 그 아마 2차가의 그건가 보다 성추행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김종수 배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아닌데 뭐지? 근데 왜 사람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홀로 이 사색을 하다가 술을 빨다 보면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게 씨발 이거 계엄인가? 그래서 좀 보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손님들이 또 우르르 오셔갖고 에휴 그래 집에 가던 마다 보자 라고 해갖고 이제 한 자정 조금 넘어서까지 이제 일전을 하고 뭐 거기서 저희 집까지 무려 400m 300m 되나? 이제 오더마다 봤어요. 계엄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대박이었던 게 K9 자주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그것도 하나 거죠. 그리고 포탄이 날아가갖고 우리 병사를 죽이고 그걸 북한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워서 국지전을 일으켰고 계엄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돌 공연이 옵니다. 예,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무슨 B24구역,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주포를 쏘는 거예요. 거기 있던 병사들은 죽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김종수 배우가 어차피 저 새끼들은 하루 키웠다 버린 돼지야. 뭐 죽으면 어때? 예, 이랬던 거죠. 예. 근데 이제 1차 작전 때 그거를 알아내갖고 스스로 먼저 폭사했던 게 바로 이 전손이 배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가 2차를 또 시도한 거지. 야,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이번엔 성공해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모범 택시 팀들이 가갖고 K9 자주포에서 일단 못 쏩니다. 저희 철수합니다. 했는데 이 아저씨가 원격을 하러 지랄 연병을 까요. 원격으로 나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연병을 깝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 또 그 지휘부의 그 무능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처음에는 민간이 있답니다. 못 쏩니다. 하다가 이 아저씨가 권총을 딱 껴도 이 개새끼도 죽고 싶어. 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깨알 같은 패러들이 나와요. 이제 결국은 실패했겠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야, 그 우리 햄버거 집에서 찍힌 CCTV고 어떡하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저는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고 잘 모릅니다. 예.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나는 받자마자 접어서 몰라. 쪽지 준 거. 이 모범생이 잠깐 천재예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제 인생 한번 쫙 보면은 사극 빼고입니다. 사극 빼고. 사극은 제가 워낙 근데 한복만 입은 사극 빼고야잉. 그러니까 정통 사극. 그건 빼고요. 현대극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뭐 모래시계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떨고 있니? 이거. 예. 그리고 근데 모래시계의 박상원이 알고 봤더니 홍준표예요. 에이씨, 이제 거기서 김새인 거죠. 그리고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그 최재성 씨, 최실아 씨, 박상원 씨가 나왔던. 근데 특히 그 중에서 그 최재성 씨가 결국 나중에는 빨치산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 빨치산에서 이 세 남주 여주가 만나요. 눈이 퍽퍽퍽퍽 내리는 지리산 자락에서.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좀 인상에 남았고. 그리고 영화로 치자면 이제 올드보이. 정말 반전에 충격. 예. 그리고 뭐 최근 거는 사극이긴 합니다만 이제 고려거란 전쟁에서 그 귀주 대첩신. 근데 그건 이제 전국통 상이니까 뺐다 그랬고. 그래서 현대극은 이렇게 뭔가 좀 재미도 주면서 의미도 주면서 뭔가 시류까지 담아낼 수 있는 드라마들이 없을까? 물론 시도한 드라마들은 있죠.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뭔가 의미를 주면 재미가 없고 재미를 주면은 의미가 좀 떨어지면서 항상 나오는 게 뭐 이 드라마에 나오는 특정 단체와 뭐뭐뭐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물론 모범 택시도 밝히긴 밝혔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거는
매기는 거예요. 저기 그 노상원 씨, 그 김현태 씨, 그리고 그 극우 이찍들, 우리는 당신들을 소재로 만든 게 아니야. 이건 매기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매기는 겁니다. 근데 야, 이런 걸 어떻게 SBS에서 하지? SBS의 평소 취향상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한 것도 있고 시청률이 워낙 잘 나오니까 야 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그 민영 방송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긴 합니다만 진짜 걸작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요. 물론 그거나 있지. 니들은 재미 없겠지. 왜? 미러링 당했으니까. 니들이 했던 악행 그대로를 드라마가 그대로 해주는 거야. 특히 이번 모범택시 3에서는 지속적으로 까였던 사람이 누구냐? 씹성녀라고 이준석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나라 편에서 뭐 거기서도 햄버거가 한번 나옵니다. 뭐 요즘은 뭐 햄버거 먹으면서 회의한다며? 뭐 그리고 이제 그 접대하는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들을 정말 이제 그 스폰서한테 성접대하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포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폰서가 포주한테 야 젓가락이나 줘봐. 예, 그래서 그래도 저에겐 영원한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 임마 막 이러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 확실하네. 이건 확실하네. 일단 팸코하고 이찍하고 그거들 연맥이는 드라마구나. 저는 좋죠. 근데 그런 드라마가 없었다니까요. 진짜로. 예. 그 비슷하게까지 갈 뻔하다가 끝에 가면서 용두삼미가 됐던 좀 아쉬웠던 드라마가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안재욱하고 정광열 나왔던 거. 예. 근데 나중에 가면은 정광열 아저씨 회당 몇 번 지랄하나. 그게 재밌긴 해요.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권총 집어던지고 막 술잔 집어던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좀 이상한 쪽으로 세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이번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특히 마지막 회는 정말 그 걸을 타임이 없을 정도로 예. 쭉 가다가 이제 온갖 그 뭐 이 사람이 원래는 장교 출신 그러니까 스타였는데 성추행으로 쫓겨나갔고 무당집을 하다가 민간인인데 햄버거 집에서 현직 장성들하고 영관급들 막 지시하고 있고 노상원 얘기죠. 그리고 작가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니네 이쪽은 수사 거의 안 했잖아. 왜 안 해? 예, 이런 것도 좀 던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화가 돈 많이 썼을 거라 추정하는 K9 자주포 나오고, 예, 그리고 빵 쏘니까 결국 원격으로 쏴요 이 미친놈이. 예. 폭죽이 빠바바바바방 터지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원소 엘리먼츠입니다 하면서 공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것도 처음에 왜 그랬냐, 아까 나 말했던 그 오원상이 김도기가 직속 부하일 때 지시를 합니다. 야 개성 한번 갔다 와. 너는 배용만 해주고 돌아오면 돼. 그럼 제 나머지 부하들은 어떡합니까? 걔들은 돼지야. 돼지는 한번 잡아 먹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죽고 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 계엄은 생각보다 일찍서부터 준비됐다. 예. 그러니까 김도기 대위가 이 이제 자기 직속 부하 이 전손이 씨하고 또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알려준 상사가 있어요. 남자 상사가. 얘들 불러갖고 야 내 밑에 직원 내 밑에 대원들은 지금 내가 복귀 명령을 하다라는 여기 싹 다 휴가다. 거기 안 보낸 거죠. 네. 그러면서 아마 김도기가 그냥 옷을 벗고 모범택시 기사를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게끔 에피소드가 짜입니다. 그러니까 김도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떠오르긴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군인이 아닌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 새끼 분명히 민간인인데 그럼 민간인이 누군가의 백으로 지금 현역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16회는 진짜 와, 그러니까 꼭 옷으로 치면 날줄 시줄이 다 촘촘하게 엮여 있어갖고 어느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이돌 공연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쭉 한번 볼게요. 일단 인용하는 거는 우리 그 구공타님, 예, 굉장히 유명한 나름 네이버 블로거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냐면, 그 이제 특히 얘들을 들여보낼 때 비무장지대에서 검독 수리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거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 쪽에서 자꾸 드론이나 무인기를 보내는데
왜 드론이나 무인기가 요즘에 무기로 각광을 받고 있냐면 이걸 포로 쏠 수가 없어요.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로는 못 잡아요. 워낙 작고 빠르니까. 그런다고 거기다 대고 총을 계속 갈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진짜로 십성열 국방부 때 저 그런 걸 독수리로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멸종 혹은 천연기념물인데 어디서 독수리를 키워갖고 그리고 그 독수리를 갖고 드론을 잡는다고? 어떻게? 무슨 수로 잡아요? 그것도 비꼰 거예요. 아 그래서 검독수리 둥지 찾으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내 부하가 왜 개죽음을 당했냐를 조사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걸을 게 없어요. 걸을 게.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전후좌우가 다 맞게 장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딱 하나 그거 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장교가 이제 옷을 벗었어도 복귀하는 거는 3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세월이 3년 이상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래서 거기서 그 장치를 한 거예요. 그 또 다른 스타가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엄 반대판 거죠. 그래서 내가 백을 쓸 테니까 네가 와서 조사해. 요것만 하나를 빼놓으면은 16회는 정말 날줄 시줄이 거의 완벽하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그 현실 풍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다 끼워 그 조립식이에요 정말 정교한 레고 같이. 그래서 일단 저는 그게 좋았던 거. 야 이게 된다고? 와 미안한데 미리 얘기합시다. 우리 그 뭐 자유 좋아하시고 우리 그 이찍 리박 그거들 니네도 그런 컨텐츠 만들어. 니네가 했던 나쁜 짓을 그대로 만들면 대박 난다. 1,000만 관객 무조건 들어온다. 그리고 시청률 무조건 20% 찍는다. 못 만들잖아. 내가 그나마 니들이 만든 작품 중에 하나 쳐주는 게 뭔지 알아? 이정재하고 이범수 나왔던 인천 상륙작전. 내가 그거 하나는 쳐준다. 근데 그것도 존나 엉성해. 졸라 엉성해. 니들도 인정하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 작품들 뭐 건국전쟁 뭐 무슨 준스톤 이어원? 야 씨발 그게 영화냐? 그게 다큐고? 그거 니들 돈 다 슈킹한 거야. 후원한다고 돈만 받아 처먹고. 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이 형도 보고 야 저거 이찌개들이 만든 거지만 저거 작품성 있다. 좋다. 응? 그나마 아유 그래 불쌍하다. 저거라도 봐주자. 그게 인천 상륙 작전이다 이 새끼들아. 아유 질 좋은 작품 만들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지랄들을 해. 그냥 니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놀아. 그러고 싶으면 괜히 시비 털지 말고 부탁이야. 응? 자 그래서 결국 이 작전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냐. 어차피 포 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를 전부 폭죽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포 대원들은 분명히 안 쏠 거지만 저 새끼 분명히 원격으로라도 쏠 거다. 그래서 그 B24 구역에 원래 터져야 되는 폭탄하고 자주포가 쏴야 되는 포탄을 전부 폭죽으로 바꿔요. 이것도 한화 거죠. 그래서 야 이번에 한화가 돈 좀 썼나? 예. 뭐 물론 이제 CG도 들어갔을 겁니다만. 그래서 이 오원상 아저씨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폭죽이 빵빵빵빵빵 터지고 이제 B14 구역에 있었던 원래 폭탄인 것이 거기 이제 무대 폭죽으로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게 어디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제 쭉 이분 이제 이게 그 이제 유선화 상사가 스스로 내가 그냥 자포하겠다. 안 그랬으면 자기 부하들이 죽는 거였거든요, 이거. 예. 그래서 이제 무기를 탈취했고 명령 불복종 그리고 월북 시도 세 개의 혐의가 겹쳐져 갖고 상사에서 중사, 중사에서 하사, 하사에서 병장, 병장 불명예 제대를 당한다. 근데 같이 봤던 동료 남자 상사가 절대 월북할 유선화가 아닌데 너무 억울해서 김도기 기사를 찾아오면서 마지막 에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 이중사 얘기인가? 근데 김종수 아저씨가 나오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다. 계엄이었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작전들을 싹 이제 한 다음에 이 민간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쓰리스타 군복을 입고 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만약에 진짜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러고도 남을 새끼죠. 예.
그 장면까지. 그랬는데 정작 갑자기 응원봉을 줘요. 예. 그리고 자주포탄을 쏘면 쏠수록, 그리고 B24의 자폭 장치를 누르면 누를수록, 그래서 거기 버튼이 두 개인 겁니다. 하나는 자주포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B24 구역에다 설치했던 일종의 지뢰 같은 거겠죠. 그죠? 아니면 C4거나. 그게 빠바바바빵빵빵빵 터지고 거기 와서 구경을 하는 시민들, 그리고 실제 거기 작전에 투입했던 군인들조차도 그 공연을 즐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눈치가 빠른 편인데, 뭐냐면 그 장나라 편에 나왔던 거 엘리먼츠라는 아이돌을 노래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니,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들은 있긴 있었지만 어차피 두 번 만에 끝날 랩인데 노래도 진짜 아이돌 노래 같고, 심지어는 막 이재훈도 안무하고 막 이랬잖아요. 뭐지? 과하게 정성을 들이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분명히 또 한 번 에피로 써먹으려 그러나 보다. 근데 여기 와서 공연을 하는 걸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응원봉을 줍니다. 그 응원봉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DMZ,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서 여의도의 응원봉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희성 배우가 대사를 합니다. 우린 저분들 때문에 사는 걸 수도 있어. 딱 그거죠. 그리고 하나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공연하는 때 이제 사람들을 비춰줘요. 몇몇 비춰주죠. 그게 뭐냐? 시즌 3 때 의뢰를 하러 왔던 피해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1, 2화 때 일본 팔려갈 뻔했던 여고생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피에서 그 윤시훈한테 차 이제 가라 계약당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아저씨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진광대학교 배구부 버스도 옵니다. 그거는 그 승부조작권, 예, 그때 나오고, 근데 이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명 있었죠. 그 삼흥도 팀. 예, 그러나 진짜 이 계엄 나오기 전까지 전 그게 이제 최고였거든요. 야, 이경영하고 김의성을 한 컷에 잡아낸다. 거기에 준사, 항해 김성규까지 나온다. 대박이었죠. 근데 진짜는 15, 16이 정말 대박. 아,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 뭐냐면, 아니 이 삼홍도 편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15, 16회가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마무리가 좀 약해질 텐데 이게 될까? 근데 진짜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즌 3 1화서부터 차곡차곡 모아놨던 조각들을 그 엘리먼츠라는 아이돌들의 위문 공연 장면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서 그 B24 구역을 그러니까 한 1년여 전에 여의도로 딱 바꿔버리는. 예. 야, 이건 진짜 완벽하다. 그리고 나서 사실 그렇게 끝나면 되게 허무한데, 뒤에 일종의 그 에필로그는 우리는 과연, 그러니까 여기서 모범택시 5인방들, 우리는 과연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만났을까? 그래서 얘들 그만하려고 그러나? 예. 그런데 또 화면이 살짝 바뀌더니 그 우리 그 이재훈 배우하고 아주 묘한 그 러브씬을 펼쳤던 그 아주머니 배우였어요. 림복자 씨. 그 나오더니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막 이러는데 다시 뭔가 일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또 시즌 4를 암시하는 건가? 열린 게 얼마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죠? 예. 그래서 벌써 사람들이 웃긴 댓글 많이 나옵니다. 야, 모범택시가 웬 말이냐? 모범택시 3를 전원일기처럼 매주 하라는 거죠. 죽죠. 뭐 준비가 보통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즌제로 계속 가면은 되긴 하겠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배우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배우 우리 표혜진 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스스로 내가 너무 이 이미지로만 굳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범택시 나올 때는 자기 인지도가 확 올라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른 드라마를 좀 나왔대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더래요. 예. 그러면 아차하면은 모범택시는 4로 갔을 때는 딱 드는 생각이, 아, 여배우는 교체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표혜진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배우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 배우는 차라리 괜찮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 김영철 형님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아니면 4달러 이것만 갖고도 남자 배우들은 버텨요. 근데 여배우들은 힘들죠. 예. 전도연이 예전에
해피엔드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거의 20년간 광고가 안 들었습니다. 불륜요? 여배우한텐 그래요. 이미지라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표혜진 배우가 저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게 이제 시즌 4가 된다면 이 사건부터입니다. 다시 만난 림복자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 김도기는 뭐를 왕자 있지? 이름도 좀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시즌 4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암시를 하는 열린 결말이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결말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뭐 야구는 어차피 이제 내일 모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라방으로 즐기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이 드라마를 이 영상을 쪼개서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대물에서 재미와 의미와 여운을 다 갖춘 드라마 특히 엔딩이 뭐가 있을까? 전 솔직히 없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 개를 다 갖춘 건 없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끝나거나 뭐 아니면 슬프게 끝나거나 그래 뭐 의미는 있어. 근데 좀 재미는 없네. 재밌긴 끝났는데 너무 가볍지 않아? 아유 결국 또 심파조냐? 지금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모범택시는 계엄령 하나 신박하게 담아내고 야 우리가 3까지 왔던 의미가 뭘까 한번 딱 해주면서도 시즌 4 할 수도 있지롱. 거의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1시간. 그러니까 안 보셨던 분들도 딱 마지막 회 16회만 보셔도 돼요.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그리고 거기 그 공연장에서 비춰주는 사람들이 다 모범택시에게 의뢰를 했던 사람들을 싹 불러갖고 그 공연도 보여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엘리먼츠라는 그룹 자체도 걔네들도 피해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나라가 망할 뻔했던 거를 다시 돌려놓았던 시민들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그래서 이 수경에서 굉장히 좀 분석을 잘 해놨는데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그럼 모범택시의 성공 요소는 뭐냐? 여기에요. 이 공연 장면이고. 여기에 나오는 관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관객이라고 비춰준 사람들이 다 3에서 피해자이면서 의뢰인들을 비춰주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냐? 일단 요인. 자, 이제는 모범택시는 최소한 동남아까지도 알려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 소재면 글로벌도 된다. 왜? 어쨌든 물론 논쟁은 있어요. 그리고 모범택시 3도 지금 남긴 과제. 이번에는 그냥 김도기 기사가 사실상 살인이죠. 그죠? 처단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좀 자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나 과제는 남죠. 이거를 그래서 모범택시 시즌 1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검사가 나와요. 그 아마 이솜 배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검사가 계속 무지개 운수를 추적합니다. 야, 니네 왜 사적 구제, 자력 구제를 하는 거지? 근데 아예 투쓰리부터는 그걸 드러내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응징할 거야, 이씨.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 왜? 그 두 개를 다 잡고 가면은 어마어마한 완성도를 만들지 못하면 대개는 이게 의미는 있는데 별 재미가 없네. 그 대표적인 게 비질란테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게. 유지태하고 남주혁이 나오는데 남주혁은 경찰인데 자력 구제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근데 유지태는 경찰인데 거의 불법 수사를 마다하지 않아요. 뭐 후드락 까고 때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러는데도 난 그래도 경찰이란 틀은 벗어나지 않지. 너는 왜 로빈훗 짓을 하지? 그러니까 생각해볼 만한 주제긴 한데 현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뭔가 사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범택시 말고 요즘 또 정권이 바뀌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보노하고 이제 판사 이한영을 하고 있는데 판사 이한영은 아마 조이대나 천대비 보면 아마 진짜 이럴 겁니다. 특히 천대엽 씨, 그죠? 거기서 박희순 역할이 딱 천대엽이죠. 내가 뒤에서 다 사법부를 조종하고 있지.
나한테 개긴다고? 그럼 지성은 누구냐? 아, 안녕하세요. 예, 자, 됐고요. 예, 자, 우리 윤석열 씨, 예, 사형이고요. 예, 그 직위원이에요. 직위원이 10년 전으로 회귀해갖고, 아, 이젠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무적 택시 3인방아, 이 씨박 것들아, 이 콜떼기들아, 야, 어떻게 공식 오피셜에 껍데기를 쓰고 그렇게 온갖 불법과 온갖 편법과 이제 필리버스터까지 봐주냐? 응? 아니, 는 뒤질 때까지 재판해라. 김영은 윤석열 들 있고. 진짜 영혼이 없어 이 새끼들이.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법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이러다가 빨간당이 또 집권할 수도 있다. 지금 빨간당이 또 집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은 빨간당, 오렌지당, 법원, 저는 여기밖에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언론도 슬슬 넘어가고 있어요. 예, 야, 이거 씨발 아닌 것 같은데? 정신 안 차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요인, 아이 뭐야 이. 자, 두 번째 요인은 뭐냐? 네. 자, 진짜 이재훈이 이재훈 배우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이미지였냐? 좀 처음 이미지는 그랬어. 김수현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근데 이제 김수현이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완벽하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제 비유가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원더걸스가 쓸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으로 가요. 예. 박진영 진짜 아우. 온갖 개고생활할 때 그 빈자리를 메운 게 소녀시대예요. 그리고 소녀시대는 이제 저절로 일찍 공인 가수가 됐습니다. 예. 다시 만난 날 그 하나, 다시 만난 세계 그 하나로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이미지 못 바꿔요. 예. 그냥 대놓고 일찍 해. 우리 이제 소녀 아니죠. 예, 이제 숙녀 시대 우리 분들, 예, 그냥 해. 일찍 가수 해. 근데 먹고 살아 이제. 예? 탄핵 두 번마다 공식송이 됐으니 어떡할 거야 이걸. 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재훈도 제가 볼 때는 김수현의 빈자리를 처음에는 없어서 메운 건데 이제는 하나의 독보적인 영역을 차지했구나. 예. 이재훈은 진짜 모범택시로만 쭉 가도 됩니다. 이제 쭉 가도 돼요. 저걸로 연기 대상을 2번을 탔는데. 예. 그러나 여배우는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완전체였다는 게 컸다. 심지어 뭐냐? 작가 쭉 왔고 5명 쭉 왔고 그리고 연출을 원투에서 하던 감독 대신에 조 감독이 3를 했고, 예, 강보승 감독,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기사를 읽다 보시면은 작감배라고 나와요. 작감배. 그러니까 작가, 감독, 배우가 거의 변함이 없이 한 호흡으로 쭉 오면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풍부해지고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저 우리 찍었던 거 요거 그러니까 원투는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일주일짜리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를 하니까 아니면 이제 좀 긴 애 피면은 2주짜리요 4회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3섭튼 제가 뭘 확실히 느꼈냐면 특히 그 장나라 편서부터 확실히 느꼈어요. 야, 이 아이돌을 다루면서 진짜 이렇게 아이돌 노래서부터 싹 다 준비한다고? 저걸 한 주 쓰고 버린다고?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B24 구역에서 공연하는 그 장면에 그 의뢰인들까지 싹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공연을 펼친다. 응원봉을 쥐고. 아, 이거였구나. 그런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빌런들이 이번 3에선 정말 역대급들이었어요. 물론 저도 기억나는 게 모범택시 1에서 보면은 그 뭐야 그 이제 파일 지워주고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팔아먹던 그 사장 이야기 그 새끼 진짜 개새끼거든요. 예. 저는 1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 2에서는
2에서는 저는 재밌었던 거는 그 사이비 교주. 예. 근데 이제 진짜는 그 지금 뭐야 성당 하나를 아예 개조해 갖고 불법 단체를 운영했던. 예. 그 알고 봤더니 옷은 신부님 옷 입고 있는데 정말 악마 중에 악마. 그 박호산 배우가 열어냈던 그 2부의 엔딩. 예. 근데 3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그래서 첫 번은 일본 배우가 나와요. 저도 저 사람 누구야? 전 처음에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정말 대세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카시마츠 쇼. 예. 그래서 진짜 일본인을 썼네? 우와. 이랬는데 이제 윤시윤. 와, 윤시윤이 살을 빼니까 저렇게 악독한 얼굴이 나오는구나. 예. 그랬고요. 그다음에 은문석 배우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그죠? 열혈 사실 때서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악역에는 정말 그 몸에 밴 사람이니까. 그리고 특히 그 삼홍도 편에서는 우선 우리 진해 이경영 배우하고 우리 준사 그죠? 김성규 배우 그리고 장나라도 악역이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장나라의 젊은 역할이 있어요. 그게 아마 강나온 씨인가 그럴 텐데 거기서 내 다리가 잘렸다고 간호사 너 나 비웃었지 하면서 갑자기 샤프를 들더니 팍! 우와 이거 뭐야? 사실은 그게 더 강렬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나라 편서부터 슬슬 냄새를 맡았죠. 야 이거 뭔가 있다. 본격적으로 준석이도 까고 십성열도 까고 뭘 사이사이에 쳐 넣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또 다른 빌드업이 있구나. 저는 그때부터 좀 늦게 눈치를 챈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계엄령 우리 노상원 역할했던 우리 김종수 배우 진짜 선역할 때는 너무 불쌍하고 악역할 때도 너무 악랄하고 그게 진짜 배우죠. 그죠? 이것도 굉장히 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한 편의 영화 같았다. 16회는 정말 그랬어요. 진짜 처음부터 16회 그 끝까지 한 1분이라도 버릴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무적 택시 새끼 어떤 개지랄을 떨었나 한번 들어보시고 슬슬 엔딩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변론을 종결하겠다던 지규현 재판장은 결국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쟁점과 관계없는 억지 주장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계속 시간을 끄는 내란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재판장이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미친놈이죠. 믿기지 않는 광경까지 펼쳐졌습니다. 전 처음에 죄송하다 그러길래 특검 쪽한테 죄송하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해온 김영현 측 변호인들한테 죄송하고요. 절차적 만족감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씀 정신 나간 새끼죠. 기회를 오히려 드리려고요, 시간을. 왜냐하면 절차적 만족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아니 지금 뭔 소리예요? 절차적 만족감이. 그 결과 피고인 측 변론은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필리버스터가 되면 재판장 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지 주장, 제지하기보단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받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런 얘기만 무한 반복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한 거죠. 어떻게 재판을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또 막지도 않고 오히려 죄송해요. 100% 제 잘못입니다. 제가 뭐 변호사님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판부가 반드시 말할 기회를 뭔 놈의 판사가 권위가 1도 없어. 판결에 대한 특검의 최종 의견도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도 어느 하나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40% 끝낸 거예요. 책임감은 없는 듯했습니다. 방청객 분들도 막 화도 나시고 막 그러실 텐데, 근데 뭐 재판부에서 막 길게 끌려고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길게 끌려고 했잖아. 최소한 방조한 거예요. 2월 마지막 주 전엔 1심 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 당장 오는 13일 변론을 종결한다고 해도 2월 인사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피고인이 증거나 의견을 추가로 내며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선고 당일 일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근데 저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촉박해진 일정 탓에 재판사가 피고인 측에 강경하게 나설 수 없게 됐다는 지적까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 판사는 방학 숙제하듯 밀린 일기를 몰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소송 지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가기일 지정에 지규현 판사가 다음 달 1심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만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얘기는 했으니까요. 이게 쓸데간이 없는 이런 게 뭐냐. 1월 16일에 이미 선고가 나요. 그 체포할 때 불법으로 저항했던 그거. 거기 무조건 10년 나옵니다. 그럼 저거를 질질 끌어본들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이직이 또 되면은 야, 그것도 좀 한 자락 깔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야, 이재명이 해봤자 뭐 5년이지 뭘 씨. 과연 그럴까? 응? 그 전에 빨간당이 먼저 없어진다에 제가 한 표를 겁니다. 예, 제가 어저께 쓰레대에다가 고민하지 마라. 니네가 당 이름을 왜 바꾸냐? 공식 명칭으로 쓰면 됩니다. 국민의 짐. 그것도 귀찮아? 그럼 민정당 2 아니면 민정당 2.0. 니네 민정당이잖아. 응. 민정당이잖아. 뭘 고민하냐 병신들아? 2년마다 한 번씩 간판가리 하면은 뭐 사람들이 속아? 아니 뭐 동네 무슨 불법 중국집이야? 저희는 배달만 됩니다. 그래놓고 이름 또 바뀌어. 근데 맛은 비슷해. 그 집이거든요. 그 중국집 전화번호 5개가 5대가 한 집에 그대로 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 판가리 그만하고. 지겨워도 이거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니면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약점 잡혔나? 제가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건가? 뭘 해도 안 된다니까. 너보다 이미 1월 16일에 먼저 선고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게 10년짜리야. 무조건 선고야. 이건 선고. 응? 그럼 뭘 기대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방선거도 이미 망한 판때기고.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재판만 할래? 씨발 그럼 우린 8년 한다? 응? 야, 국민이 결심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새끼들이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무적택시라고 한 겁니다. 예. 자격도 없어요. 판사라는 껍데기만 입었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예? 진짜 모범택시하고는 너무 아니 촬영을 쭉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8월까지인가 3월부터 7월 말까지인가 했어요. 야, 국민들 작가들도 이미 야 이건 진짜 드라마로 만들어야겠다. 이건 괜찮겠다. 너는 뭐 했냐 그동안? 아 진짜 알다가도 모를 새끼예요 진짜. 그러니까 굳이 선의로 해석한다면 중립 내지는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요거 아니면 이 약점 잡힌 거예요 이거. 야, 조이대, 천대엽, 지규현, 판사 이한영이라고 봐. 이제 모범택신 끝났으니까. 양심도 없는 새끼들아. 아유 정말.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네, 한 48분 정도 나오네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예, 이벤트 많이 좀 응모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응모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 자 뿌리는 거는 커피 쿠폰, 응모하셔야 되는 거는 미니 가습기하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회 닭꼬치의 어떤 그 식사권, 예,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만약에 오셔갖고 드시면 그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5시 5시 반. 예. 진짜 퇴근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 이제부터가 정말 어쩌면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재방송 들으시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퇴근이 6시라고 가정을 하고요. 6시까지 틀림없이 뿅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 지금 또 이제 슬슬 또 기사 나올 때 됐죠. 예, WBC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뭐 이런 거 모아서 라방, 예, 야구 뉴스 창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범 택시대 무적 택시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3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